여기 한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올림픽 취재를 위해 파리에 왔지만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국 문화에 대해 무관심하고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 하지만 우연히 마주친 한국의 모습에 조금씩 흥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가 한국 문화를 접할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열광하는 걸까요? 한국의 어떤 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과연 자신의 편견을 극복하고 한국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 외국인의 눈을 통해 바라본 한국 문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은 없었어요. K-팝가 한국 드라마에 대해 들어보긴 했지만 그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파리에서 마케팅 임원으로 일하면서 주로 유럽과 미국 시장에 집중했거든요. 한국. 그저 세계 반대편에 있는 작은 나라일 뿐이었어요. 제 이름은 엘로앤 톰슨이에요. 이 이야기는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랍니다. 모든 건 7월의 화창한 화요일 아침에 시작됐어요. 저는 평소처럼 카페에 오레를 마시며 책상에 앉아 있었죠. 그때 동료인 알렉스가 사무실로 달려 들어왔어요. 그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엘로앤, 들었어? BTS가 올림픽 때문에 파리에 온대. 알렉스가 휴대폰을 제 얼굴 앞에 흔들며 외쳤어요. 저는 눈을 굴렸죠. 알렉스, 나 K-팝에 관심 없는 거 알잖아. 그저 유행일 뿐이야. 하지만 알렉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넌 이해를 못하는 거야. BTS의 진이 올림픽 성화봉송에 참여한대. 엄청날 거야. 저는 한숨을 쉬며 컴퓨터로 다시 돌아갔죠. 그래서 뭐? 그냥 또 다른 연예인 홍보 수단일 뿐이잖아. 알렉스는 제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제발 엘로앤. 이건 큰 사건이야. 전 세계가 지켜볼 거라고. 어떤 대단한 일이 있는지 보고 싶지 않아. 저는 망설였어요. 사실 조금 궁금하기는 했거든요. 파리에서도 한국 문화가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걸 봤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죠. 잘 모르겠어, 알렉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할 일이 많아. 하지만 알렉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일 저녁에 루브르 박물관을 지나가는 성화봉송 구경하자. 만약 내가 싫어하면 내가 좋아하는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저녁 사줄게. 저는 웃음을 터뜨렸죠. 알렉스는 제가 맛있는 음식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좋아, 제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저녁 때문에 가는 거야. 다음 날 퇴근 후에도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이건 시간 낭비일 거야. 우리는 루브르 박물관 쪽으로 걸어가며 투덜댔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세계 각국의 깃발들이 보였지만 제가 본 한국 국기는 그 어느 때보다 많았어요. 와, 저는 숨을 내쉬며 광경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 몰랐어. 알렉스는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큰일이라고 했잖아. 우리는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공기 중에는 흥분이 가득했죠. 심지어 저도 약간의 기대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군중이 조용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들렸어요. 작게 시작된 구호가 점점 커졌죠. 진. 그리고 그가 나타났어요. 하얀 올림픽 유니폼을 입고 성화를 높이 든 키 큰 젊은 남자였죠. 군중은 열광했어요. 저는 놀라서 그가 우리를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고 주변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여유로워 보였죠. 하지만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눈빛이었어요. 거기에는 따뜻함이 있었고 제가 예상치 못한 진정한 행복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연예인의 홍보가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자신이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죠. 진이 지나가자 저는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아마도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알렉스가 제 팔꿈치를 살짝 찌르며 말했어요. 어땠어? 저는 방금 본 것을 처리하면서 대답했어요. 내 생각엔. 알렉스, 내 말이 맞았어. 여기에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뭐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알렉스는 알고 있다는 듯이 미소 지었어요. 그럼 알아보자고. 근처에 좋은 한국 음식점 알아.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보자. 더 알고 싶어. 루브르 박물관을 떠나면서 아직도 이라는 구호가 귀에 울렸어요. 저는 깨달았죠.
이건 단순히 성화봉송이나 K-팝 스타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여행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어쩌면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한국에 대한 모든 인식을 바꾸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아가는 모험의 첫걸음이었어요. 올림픽 성화봉송 날이 다가왔고 저는 흥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알렉스와 함께 파리의 붐비는 거리 속으로 들어섰고 주변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루브르 피라미드 근처에 다다르자 성화가 지나갈 예정이라서 저는 호기심과 회의감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정말 많네. 제가 소리쳤습니다. 군중 속에서 알렉스에게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알렉스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어요. 이거 정말 멋지다고 했잖아. 나라별로 다양한 국기들이 보이잖아.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군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세계 각국의 국기들이 무지개처럼 나부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은 유독 빨간색, 흰색, 파란색의 한국 국기에 자꾸 멈췄습니다. 유난히 많이 보였거든요. 왜 한국 국기가 이렇게 많지?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알렉스에게 물었습니다. 알렉스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엘로엔 몰랐어? 이번 구간의 성화봉송 주자가 방탄소년단의 진이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잖아. 저는 눈을 깜빡이며 물었어요. 방탄소년단? 그 K-팝 그룹 말이야. 맞아. 알렉스가 외쳤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K-팝 그룹이 아니야. 전 세계적인 아이콘이야. 제가 답하기도 전에 군중 속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발끝을 세우고 앞 사람들 너머로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보았습니다. 진이 성화를 높이 들고 나타났어요. 간단한 흰색 옷을 입고 있었지만 햇빛 아래에서 빛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미소는 넓고 진실되었으며 얼굴 전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나가자 군중은 열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외치며 손을 뻗었어요. 마치 그를 만질 수 있을 것처럼요. 저는 그런 장면을 처음 봤습니다. 와우, 저는 숨죽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알렉스가 옆구리를 찌르며 웃었어요. 봐봐, 내가 이거 정말 좋을 거라고 했잖아. 진이 지나갈 때 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위의 혼란 속에서도 그는 완전히 편안해 보였습니다. 군중에게 손을 흔들며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려고 했어요. 우리 바로 앞을 지나칠 때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마이너스 겸손함.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올림픽 성화를 들고 있으면서도 그는 감사하는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회의적인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진이 계속 나아가자 저는 알렉스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 사람. 괜찮은 사람 같아.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알렉스가 웃었어요. 괜찮다니? 엘로엔, 그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그가 군중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봤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와 방탄소년단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들은 진실되거든. 저는 진이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에게 끌리는지 알 것 같아. 알렉스가 휴대폰을 꺼내 제가 진이 지나갈 때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 사진 속 내 얼굴 좀 봐. 그녀가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여다보았고 제가 본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소 회의적인 표정이 사라지고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져 있었어요. 마치 경이로운 것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런 표정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알렉스가 놀리듯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말했어요. 뭐 그건. 정말 인상적이었으니까. 루브르를 떠나 군중을 따라 걸어가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행사에서 느낀 에너지와 진의 겸손한 태도, 팬들의 명백한 애정.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제 선입견을 도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있잖아, 제가 알렉스에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 한류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알렉스는 승리한 듯이 웃었어요. 드디어. 이제 내가 이해하기 시작하는구나. 저는 눈을 굴리며 말했어요. 너무 흥분하지 마. 그냥 판단하기 전에 더 배워봐야겠다는 말이야. 좋아, 알렉스가 장난스럽게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시작할 곳을 알아. 저녁으로 한국 음식 먹는 건 어때?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해보자. 한국 음식점을 찾아 떠나면서 저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번 올림픽 경험이 예상보다 더 흥미로울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울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이 올림픽 성화를 드는 모습을 보고 나서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사람들의 환호, 그 에너지 마이너스 이전에 경험해본 적 없는 광경이었죠. 알렉스와 저는 행사를 떠나면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배고파? 알렉스가 웃으며 물었어요. 좋은데 알아. 한국 음식 먹어보자. 망설였어요. 잘 모르겠어, 알렉스. 입맛에 안 맞을지도 몰라. 엘로엔 방금 한국의 멋진 모습을 봤잖아. 음식도 한번 도전해봐.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하지만 입에 안 맞으면 크루아상 사주는 거다. 몇 블록 걸어서 서울 키친이라는 아늑해 보이는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쓰인 간판이 있었죠. 안에 들어가자마자 고기 굽는 냄새와 향신료 향이 코를 찔렀어요.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친절해 보이는 남자가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박중희입니다. 두 분이세요? 고개를 끄덕이자 창가 부스로 안내해줬어요. 벽에는 한국의 풍경과 도시 장면이 그려진 화려한 그림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낯설면서도 매력적이었죠. 자리에 앉아 박중희 씨가 메뉴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처음으로 한국 음식 드셔보시나요? 머뭇거리며 웃었어요. 그렇게 티 나나요? 박중희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좋아하실 만한 걸 추천해 드릴게요. 우선 전체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작은 접시에 담긴 여러 가지 야채와 다른 음식들이 나왔어요. 이건 반찬이라고 해요. 모든 식사에 곁들여 나오는 사이드 디시예요. 다 드셔보세요. 어설프게 젓가락을 잡고 시금치처럼 생긴 걸 집어 먹었어요. 맛이 강했지만 맛있었어요. 우와, 이게 뭐예요? 시금치 나물이죠. 박중희 씨가 설명했어요. 여기 김치는 양념에 절인 배추고요. 한국의 대표 음식이죠. 다음으로 김치를 먹어봤어요. 매콤하고 새콤한 맛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주 요리로는 박중희 씨가 비빔밥을 추천해 주셨어요. 알렉스는 불고기를 시켰죠. 요리가 나오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뜨거운 돌솥에 담긴 비빔밥은 색색의 야채와 고기, 계란이 얹힌 밥이었어요. 잘 섞어 드세요. 박중희 씨가 말했어요. 뜨거운 그릇이 밥을 바삭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게 제일 맛있죠. 재료들을 섞자 색깔들이 어우러졌어요. 첫 입을 먹자 다양한 맛과 식감이 입안에서 폭발했어요. 바삭한 밥, 부드러운 고기, 신선한 야채 마이너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식사를 하면서 박중희 씨는 한국에서 자란 이야기와 파리의 레스토랑을 열게 된 과정을 이야기해줬어요. 각 요리의 의미와 한국인들이 음식을 뭔가 마음의 약으로 여긴다는 것을 설명해줬죠. 한국에서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 먹지 않아요. 박중희 씨가 말했어요. 사람들과 연결되고 자신을 치유하고 삶을 축하하기 위해 먹죠. 식사가 끝날 때쯤 저는 배도 부르고 행복했고 이전의 편견이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전체 문화를 이해해보지도 않고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중희 씨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박중희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즐거우셨다니 정말 기쁘네요. 음식은 시작에 불과해요. 한국 문화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답니다. 알렉스와 저는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설렘을 느꼈어요. 알렉스, 나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어디로 가면 좋을까? 알렉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근처에 코리아하우스라는 곳이 있어. 가볼래?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보자. 코리아하우스로 향하면서 이게 더 큰 여정의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의 한 요리에서부터 제 세계가 넓어지고 있었죠. 한국 식당에서 멋진 저녁을 먹고 나서 배운 것들로 머리가 가득 찼어요. 그 맛, 정희 씨의 따뜻한 모든 경험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알렉스에게 나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어디 갈 만한 데 없을까? 라고 물었죠. 알렉스가 밝게 웃으며 사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코리아하우스라는 곳이 있어. 파리 안에 작은 한국이 있다고 하던데 가볼래? 라고 말했어요. 저는 신나서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히 가보자. 다음 날 우리는 코리아하우스로 향했어요. 건물에 다가가면서 독특한 건축 양식에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지붕의 우아한 곡선은 역사적인 한국 드라마에서 본 모자 같았고 나무 기둥과 화려한 벽의 패턴이 주변 파리 건물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와, 정말 아름답다라고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부드러운 한국 전통 음악 소리가 공기를 채우고 향이 코를 간지렸죠.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따뜻한 미소로 다가왔어요. 코리아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며 저는 김민주입니다. 오늘 가이드를 맡게 되었어요. 처음 오시는 건가요? 라고 인사했어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민주 씨의 친절함에 바로 편안해졌어요. 잘 오셨어요. 그럼 한국 문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민주 씨는 여러 방을 안내해 주었어요. 각 방은 한국 생활의 다른 측면을 보여줬어요. 한 방에서는 전통 한국 악기를 봤는데 민주 씨가 이상하게 생긴 현악기를 집어 들었어요. 이것은 가야금이에요. 라며 1000년 넘게 한국에서 연주된 악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물었어요. 망설였지만 알렉스가 등을 떠밀었죠. 어색하게 앉아 손을 줄에 올렸어요. 민주 씨가 손가락을 안내해주니 간단한 멜로디를 만들 수 있었어요. 아름답진 않았지만 줄의 진동이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잘하시네요. 민주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친절하게 말한 거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은 아름다운 옷들로 가득한 방이었어요. 민주 씨가 한복을 보여줬는데 색이 선명하고 섬세해 보였어요. 한국에서는 특별한 날에 한복을 입어요. 라며 한번 입어보실래요? 라고 했어요. 어느새 저는 아름다운 분홍색과 녹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우아한 드레스를 입으니 전에 입어본 적 없는 느낌이었죠. 정말 아름다워라고 알렉스가 말하며 사진을 찍었어요. 저도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이상하게도 이 옷을 입고 나니 며칠 전까지 잘 몰랐던 한국 문화와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투어를 했고 민주 씨는 한국 역사 이야기를 해주고 한국 미술을 보여주고 한국어 몇 마디도 가르쳐줬어요. 뜻밖에도 단어들이 쉽게 입에서 나왔어요. 마이너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투어의 마지막에 민주 씨는 작은 다실로 안내했어요.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했다면 전통 한국차를 마셔봐야 해요. 라고 했어요. 낮은 탁자에 앉아 민주 씨는 차를 조심스럽고 우아하게 준비했어요. 작은 손잡이 없는 잔에 차를 따랐어요. 잔을 조심스럽게 들고 향을 맡고 나서 한 모금 마셨어요. 맛은 가볍고 상쾌했어요. 전에 마셔본 적 없는 차 맛이었죠. 차를 마시며 배운 모든 것들을 되새기게 되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한국 문화를 무시했었는데 지금은 한복을 입고 한국차를 마시며 이 풍부한 문화의 일부만 겨우 맛본 것 같았어요. 민주 씨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하지만 더 배울 것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주 씨는 따뜻하게 웃으며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게 바로 그거죠. 항상 더 배울 것이 있답니다. 즐거운 방문이 되어서 정말 기뻐요. 라고 말했어요. 알렉스와 함께 코리아하우스를 떠나며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단지 한국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내 시각이 바뀐 것 같았어요. 파리에 오기 전에는 세상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죠. 알렉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대해 내가 맞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믿기지 않아. 알렉스는 웃으며 친구가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 가끔씩 우리를 편안한 영역 밖으로 밀어내주는 거라고 말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며칠 만에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올림픽 나머지 일정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됐어요.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했어요. 한국의 집에서 놀라운 경험을 한 후 나는 배운 것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다음날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알렉스와 우리의 단골 카페에서 아침을 먹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걸어가는 길에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퉁이에 있는 한국 미용실이 눈에 띄었어요. 창문에는 다양한 색상의 마스크팩과 에센스라는 병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꼭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알렉스가 이미 라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안녕 한국 팬. 그녀가 놀리듯 말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봐. 우리는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나는 한국의 집에서 배운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알렉스는 내가 한복, 김치 그리고 K-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을 크게 뜨고 들었습니다. 와, LON. 그녀는 내가 잠시 숨을 돌릴 때 말했어요. 너가 이렇게 뭔가에 열광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나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놓치고 있었다니. 이제서야 알게 됐어. 음식이 도착하고 우리는 먹으면서 근처 테이블에 있는 젊은이들이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았어요. 궁금해서 슬쩍 보니 K-팝 뮤직비디오였습니다. 밝은 색깔, 신나는 음악, 인상적인 춤이 내 눈을 사로잡았어요. 나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알렉스는 내가 쳐다보고 있는 것을 눈치챘어요. 가서 인사할래? 그녀가 물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나는 궁금했고 더 알고 싶었습니다. 응, 해보자. 나도 놀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조금 긴장하며 말했어요. 혹시 그거 K-팝인가요? 그들은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한 소녀가 대답했어요. 새로 나온 BTS 뮤직비디오예요. 들어본 적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올림픽 개막식에서 본 진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있어요. 개막식에서 멤버 중 한 명을 봤거든요. 그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을 봤다고요? 대박. 그 다른 소녀가 말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우리는 금세 대화에 빠져들었어요. 그들은 K-팝에 대한 사랑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비디오를 보고 바이어스 가장 좋아하는 멤버에 대해 배우고 몇 가지 한국어 표현도 배웠어요. 대화를 나누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이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구나. 이것이 언어와 국경을 넘는 다리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헤어질 때쯤 나는 K-팝 그룹 리스트와 볼 K-드라마 목록 그리고 연습할 한국어 표현 몇 가지를 얻었어요. 알렉스와 함께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더 열린 느낌이었어요. 있잖아, 내가 말했습니다. 나 한국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알렉스는 의아해하며 나를 보았어요. 무슨 말이야?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생각들이 있었어. 그냥 작은 나라가 너무 애쓰는 것 같았거든.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알겠어. 한국은 그저 자신의 문화를 세상에 나누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진심으로 연결되고 있어. 알렉스는 미소 지었어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네. 그러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빨리 변할 줄은 몰랐어. 하지만 기뻐. 내가 성장한 것 같아. 우리는 내 아파트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그럼 새로운 한국 팬 엘로엔 앞으로 뭐 할 거야?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그 K-드라마부터 봐야겠지. 그 다음엔 누가 알겠어. 어쩌면 한국어도 배울지도 몰라. 알렉스는 웃었어요. 그거 정말 보고 싶다. 아파트로 올라가면서 나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마치 세상이 갑자기 더 커진 것 같았어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넷플릭스를 열었습니다. 카페에서 추천받은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한국 드라마를 찾았어요. 깊은 숨을 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프닝 장면이 시작되자 나는 스스로에게 미소 지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내가 한국 드라마를 볼 거라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나는 새로운 세계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배울 것도 경험할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미래가 정말 기대되었어요. 한국 문화로의 나의 여정은 단순한 성화 봉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모험이 막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뭔가 다르게 느끼며 일어났어요. 마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았죠. 예전에 한국에 대해 가졌던 생각들이 이제는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더 많은 것을 탐험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알렉스와 저는 그날 올림픽 빌리지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한국 선수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훈련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빌리지에 들어서자마자 모두가 얼마나 친절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팀은 뭔가 특별해 보였어요. 그들의 구역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큰 한국 국기가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국 선수들이 연습 전에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 큰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랑 같이 하실래요? 한 젊은 여성이 완벽한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망설이며 부끄러워했지만 알렉스가 저를 앞으로 밀었어요. 네, 좋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선수들은 우리에게 간단한 스트레칭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조금 서툴렀지만 그들은 참을성 있게 격려해 주었어요.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를 초대한 여성의 이름이 수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2번째 올림픽에 출전하는 체조 선수였어요. 한국팀의 일원이 되는 건 어떤 기분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수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는 큰 가족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응원해주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상상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어요. 이 선수들은 단순히 승리에만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와 자신의 나라를 소중히 여겼어요. 스트레칭이 끝난 후 수연은 우리를 연습을 구경하러 초대했어요. 우리는 사이드라인에 앉아 체조 선수들이 루틴을 수행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의 우아함과 강인함에 감탄했죠. 하지만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작은 공연 하나하나마다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이었어요. 쉬는 시간 동안 수연은 다시 우리에게 다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자란 이야기와 체조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가족과 코치들이 그녀의 꿈을 어떻게 지원해 주었는지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은 반짝였어요. 집을 자주 떠나 있는 게 힘들지 않나요? 제가 물었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 연결될 방법을 찾아요. 이거 보세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서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한국에서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모두가 팀 코리아 셔츠를 입고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며 목이 메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말했어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겠어요. 맞아요. 수연이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가 우리를 응원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요. 연습을 떠날 때 저는 영감을 받았어요. 이 선수들은 단순히 메달을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문화와 가치를 대표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선입견을 버리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한국의 새로운 면을 보고 있었죠. 알렉스와 저는 빌리지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한 역에서 긴 줄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호기심에 우리는 그곳으로 갔어요. 그것은 한국 음식 코너였어요.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이 비빔밥과 불고기 같은 요리를 맛보려고 줄을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첫 입을 먹고 환한 얼굴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에게는 한국 음식점에서 처음 경험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줄을 섰고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칭찬하며 한국 문화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들었어요. 누군가가 이거 끝나면 한국에 꼭 가봐야겠어. 음식만으로도 여행할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음식을 받고 그 코너에서 일하는 한국 직원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바빴지만 각 요리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그들이 선수들처럼 나라의 대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자리를 잡고 먹기 시작했어요. 그 맛은 저를 첫날 밤 그 한국 음식점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이 감사하게 되었어요. 한 입 한 입이 한국 문화의 작은 조각이었어요. 식사를 하며 저는 식당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한국 선수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누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있잖아, 제가 알렉스에게 음식을 먹으며 말했어요. 한국에 대해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알렉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면 배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놀랍지 않니? 지난 며칠 동안 겪었던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진과 함께 했던 성화봉송, 맛있는 음식, 청이와 민주 같은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수영 같은 영감을 주는 선수들. 각 경험이 저의 선입견을 조금씩 없애주었어요. 한국에 사과해야 할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아마 감사 인사도 해야겠어. 알렉스가 미소 지었어요. 글로 써보는 게 어때? 너와 같은 오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내 경험을 공유해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이 떠올랐어요. 좋은 생각이야. 사람들이 진짜 한국을 알 필요가 있어. 단순한 고정관념이 아닌. 점심을 마치며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올림픽의 관객이 아니었어요. 한국에 대해 더 배우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억하고 싶고 글로 쓰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들의 친절함, 맛있는 음식, 풍부한 문화, 영감을 주는 선수들. 모든 것을 담고 싶었어요. 휴대폰에서 눈을 들어 식당에 걸려있는 한국 국기를 보았어요. 처음으로 그것은 외국의 상징이 아닌 제가 점점 사랑하고 존경하게 된 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남은 올림픽이 무엇을 가져다 줄지 기대했어요. 저의 발견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너무나 기대되었어요.